저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촛불과 탄핵을 주도했던 다양한 네. 사회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사회 세력이 누굽니까? 그거는 시민사회 단체이기도 하고 전문가 그룹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과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정기 일차적 개편을 주체가 될 수 할까요? 있어요. 전 전략적 대화를 제안하겠습니다. 네. 촛불 정치 재편 하자는. 네. 근데 그런 구상 정도는 그래서 있어야 되는 새로운 거 당으로 아닙니까? 만들자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당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정의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희 기득권은 저는 주장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속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지나친 아니요. 사실은 예. 폐쇄주의죠. 저는 이제까지 많은 진보 정당이 외연 확장에 서두르면서 몸집 불리기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정의당이 지난 5년 동안 실패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제대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너무 노동조합 혐오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마치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협상의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키는 과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파업을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렇게 분위기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런 비난에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더 큰 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그런 어떤 이 법 제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는 여전히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은 좀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어떤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협약이 맺어지게 된다면 지금 북한의 저렇게 무모한 여러 차례의 어떤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별로 좀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드를 엄청난 돈을 퍼버가면서 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벌여가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혁신은 당원들과 지도부와의 소통입니다.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되고 이것을 수렴하여서 자신들의 정당 활동에 참여의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과감한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특히 당의 중앙당 정무직을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그 인력이 운영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경력이 중시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정의당에는 자기 정치에 몰두할 당대표가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종횡무진할 야전사령관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40대 당대표 박원석이 9시간 30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강인함으로 반드시 이기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령처럼 대표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굴 없는 시민들, 우리 여성들, 청년들, 비정규직, 농민들, 성소수자들 이렇게 정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분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